올해 이탈리아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영화 조커가 한국을 비롯한 세계 영화 시장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악당의 탄생기를 다룬 영화 조커. 영화 속 메시지 역시 전 세계적으로 큰 화두를 던지고 있는데요. 개봉을 앞둔 영화죠. 82년생 김지영 이야기까지 오늘 윤성은 영화평론가 그리고 김동철 심리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두 분께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저도 조커를 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재밌으셨습니까? 재밌었습니까? 네, 재밌게 봤고요. 예, 예. 굉장히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성이 뛰어나다는 평가이시고 네. 김동철 박사께서는요? 저도 조커를 봤고요. 예. 상당히 재밌게도 봤고 예. 그리고 또 뭐 심리적 부분, 정신적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있어서 예. 상당히 심리학적으로 호감 있게, 호기심 있게 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두 분 다 호평을 해주시는 것 같네요. 네. 자, 일단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조커에 열광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일단? 처음에 저 이 영화를 봤을 때 예. 사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현대 상업 영화들과는 굉장히 다른 결을 가진 작품이죠. 예. 호흡도 많이 느리고 또 예. 액션도 많지 않은 그런 작품이라서 예. 지금 10대, 20대들이 봤을 때 좀 괜찮을까 뭐 그런 영화들을 좀 봐왔던 세대들한테는 익숙할 수 있겠지만 예. 그런 클래식한 연출이 좀 먹힐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 예. 제가 이제 마지막 보도자료 방금 받은 게 한 450만 명을 지금 돌파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많은 관객들이 열광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인물의 감정에 몰입할 수밖에 없도록 예. 차곡차곡 쌓아 올린 어떤 플롯 그리고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한 그 호아킨 피닉스라는 정말 연기자의 예. 명배우의 연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번 조커가 이제 상업적인 영화라기보다는 조금 예술 영화성이 강해서 이게 지금 400만 명을 돌파했다는 게 좀 기현상이지 않냐 이런 시선도 있더라고요. 네, 충분히 그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보는 흥행이 되었다, 안 되었다를 정말 좋아서 흥행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보다 예. 사실 새로운 정보 그리고 정말 독특한 영화구나라고 예. 하는 정보의 호기심 때문에 본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서로 같이 비교를 하면서 본다면 예. 정말 흥행이 되었을까 아니면 정보에 대한 호기심으로 내가 보았던가 이걸 본다면 좀 명확해지지 않을까 봅니다. 예. 기현상이다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거 보면 예술 영화에 이렇게 많은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러 온다는 것은 뭐 사회학적으로나 뭐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분석할 포인트들이 많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를 보면 주요 연령층이 젊은이다. 이건 또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동시대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사회 마이너리티라고 해야 될까요? 좀 네. 소외받던 이가 이제 영웅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다 보니까 예.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뭐 한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예.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만 같은 이런 어떤 운명 속에서 예. 사회 구조적인 문제, 계급 차에 어떤 그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커가 참 잘 짚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본 20대 청년 관객들은 약간의 조커를 통해서 자신을 투영한다? 동질감을 느낀다? 뭐 그런 겁니까? 희열감이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현재 20대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경쟁을 하는 구조, 사회적 구조. 예. 그리고 이제 나이가 젊음으로써 뭔가 소외를 받고 힘들고 피폐했다라고 하는 생각들도 같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이제 청년들을 보면 사실 뭐 지적 수준도 상당히 높고 그 지적 수준이 높은 만큼 어떤 대접과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커에 대해서 열광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젊은 층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스스로에 대한 피폐된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상대적인 시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관심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조커가 올해 이제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 사자상을 받아서 개봉 전부터 굉장히 화제가 되고 또 작품성도 인정을 받았었는데 뭐 윤성은 평론가께서는 호평을 해주셨지만 현재 국내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이 영화를 잘 만들었다고 봐야 되느냐 아니면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느냐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보세요? 그 뭐 잘 만들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의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예술성이나 미학성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어떤 사상적인 측면에서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어떤 살인을 저지른 예. 말하자면 범죄자가 이렇게 영웅으로 추앙받게 되는 어떤 결말이랄까 그 서사가 예. 이제 거부감을 준 것이죠. 같은 이유로 어떤 이들은 열광하고 이 영화에 같은 예. 이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적을 하는 것인데요. 그 예.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이해를 합니다. 논리성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비폭력 저항의 시대에 사실 이런 작품이 어떤 폭동이나 어떤 폭도들을 또 양산하지는 않을까, 어떤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이겠죠. 예. 그렇지만 이 영화는 이제 그 조커라는 인물 제목 자체가 조커고 조커라는 인물의 그 시점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인물이 자신의 행위에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네. 이제 어떤 배트맨과 나중에 대결하게 되는 그 정말 빌런 악당이 어떻게 그런 그 생각을 갖게 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느냐 하는 그런 전사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이야기를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서사를 통해서 예.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의 시대성을 반영해서 투영해서 만들어진 좋은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영화를 보면 저 사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구나, 뭐 이렇게 공감이 가게끔 이제 서사를 만들었다라는 그 이해도가 있으면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치우친 영화 해석을 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도 저는 드는데요. 저희가 영화에 등장하는 이제 여러 이슈별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생충도 그렇고 조커도 그렇고 사회적인 불평등 그리고 빈부격차 이런 것들을 화두를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거에 많이 공감하고 있는 어떤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현 시대가 양극화 시대인데 예. 극도의 양극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한국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모든 그 지금 이제 사회 현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사실 뭐 예를 든다면 잘 사는 나라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 잘 사는 나라에서 다 잘 살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정말 잘 사는 사람과 정말 못 사는 사람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진 사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이렇게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질 때는 개인적 충족 욕구라는 게 발동이 됩니다. 예. 이 충족 욕구가 뭐 새로운 거에 대한 쾌감을 찾는데 지금 내가 상당히 피폐하고 지금 낮은 계급에 속해져 있다. 예. 그러나 지적 수준이 뛰어나 있고 예. 자, 이렇게 된다면 충족 욕구가 더욱 발현이 되는데 예. 이걸 쾌감으로써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피해 망상의 형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예. 조커가 약간의 피해 망상. 이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폭력을 당하고 예. 그리고 어머니조차도 피해 망상에 시달렸던 사람이고 예. 자,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쭉 타고 올라오면서 개인의 감흥 형상 그러니까 전염이 되는 거거든요. 예. 부모에 대한 전염을 통해서 본인에 대한 피해 망상이 더욱 확장이 되고 결국은 이게 해소가 되지 않음으로써 예. 살인을 저지르는데 예, 예. 이 살인조차도 정말 망상적 살인이냐, 예. 실제적 살인이냐를 사실 관객을 두고 되게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도 영화를 다 보고 나왔지만 예. 정말 살인을 저지르고 바닥에 피를 묻히면서 갔을까? 예. 아니면 이 자체도 예. 망상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 코드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 호감 있게 본 영화라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사실 이 영화가 이제 주는 화두가 뭐 불평등, 사회적 양극화 이런 내용일 텐데 사실 이렇게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조커, 기생충 이런 영화들이 요즘에 나오는 추세가 다 그런 분류인 것 같아요. 왜 이 영화에서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집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둘 다 이제 그 개인의 문제에서 시작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짚어내고 또 마지막에는 뭐 소시민이었던 사람이 이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폭력을 쓰게 되는 뭐 그런 부분들까지 기생충과 또 조커를 같이 이제 두고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예. 또 공교롭게도 두 작품이 지금 올해 그 큰 영화제에서 이제 최고의 상을 수상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이 또 전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이자 또 관심사가 아닐까, 사회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뭐 어떤 계급 갈등의 문제라든가 이런 계급 차이의 문제가 뭐 어제 오늘 일이겠습니까? 그 명화화 됐었던 것도 사실 계속해서 만들어져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참 공교롭게도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 이슈에 집중하게 된 것이죠. 예. 이 영화 등급이 15세 이상 관람가인데
그러기에는 좀 너무 폭력적인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자극적인 것들도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네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저도 이제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이제 등급 분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뭐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이죠. 이 등급 분류라는 것은 뭐 어느 정도까지 폭력과 어느 정도까지 뭐 노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세세하게 분화시켜 놓는다고 하더라도 또 그 영화 나름대로의 어떤 그 영화에서 보여주는 표현의 수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뭐 그 위원들이 이제 전문가로 그 구성된 위원들이 그 어떤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15세 등급을 매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어떤 맥락이나 분위기 상에서 그 지속적인 폭력이 그러니까 그 폭력이 계속되느냐, 지속성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고 그것을 어느 정도 클로즈업해서 이제 보여주느냐, 뭐 이제 그런 잔인성의 그런 문제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아마 이제 15세 정도가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이번에 이제 조커 영화가 좀 범죄 그리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 사실 그 다크나이트 라이즈죠. 이 영화 상영 당시에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과격한 영화, 폭력성이 있는 영화를 보고 난 뒤에 모방 범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일어났었던 과거의 그런 이제 그 사건들도 있었고요. 지금 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미국에서 그 4,300개의 개봉관을 확보를 해서 영화 상영을 하는데 영화 상영을 하면서 경찰관들이 이제 그 뭐 보호 차원에서 아니면 모방 범죄가 일어날 걸 우려를 해서 예방 차원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또 마스크를 하고 영화를 보러 가거나 마스크를 한 어떤 그 얼굴에 분장을 하고 만약에 들어간다면 제재를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차원이라 볼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약간은 과잉적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부분이든 예를 든다면 뭐 폭력적인 거 모방 범죄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자, 좋은 영화를 봤었을 때 또 그만큼 좋은 어떤 감성을 가지고 모방적 학습이 일어날 수는 있거든요. 그럼 어떤 정보든 영화도 정보의 한 매체고 이 정보와 뭐 쾌감에 대한 매체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좋고 나쁘고의 표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살짝 우려하는 부분들은 아까 15세 얘기를 이제 등급 얘기를 하셨는데 15세는 시각적 자극이 조금 더 많이 오는 나이고요. 그리고 또 인지 능력들이 살짝 성인에 비해서 좀 모자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 현장만 사건 상황에 대해서만 몰입하는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모방 범죄가 일어나는 것들도 대부분 좀 이렇게 청소년 위주의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등급에 대한 폭력성에 대해서는 한번 저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조커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영상물의 어떤 폭력성이나 어떤 그 작품에 대해서 지금 논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참 어려운 부분이고 어떤 그 청소년을 기르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그러기 전에 총기부터 규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어떤 인문학적인 교육이라든가 인간의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좀 더 교육을 잘 시킬 생각을 해야지 이 영화 자체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걸 영화를 못 보게 하거나 못 만들게 한다라는 식으로 간다면은 결국에 이건 나중에 이제 검열의 문제로까지밖에는 갈 수 없거든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영화 조커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좀 나눠봤고요. 여러 가지 뭐 쟁점들이 많은 영화라서 근데 이 영화는 아직 개봉을 하지 않은 영화입니다. 근데 하지만 소설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책이죠. 82년생 김지영. 이게 개봉하기도 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일단 어떤 영화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제목처럼 이제 82년도에 태어난 김지영이라는 인물이 뭐 지금 상황에서는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변하곤 하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지영의 과거와 좀 같이 그 현재가 오버랩되게 되는데요. 이제 보면은 어떤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이라든가 억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그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네,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82년생 김지영은 책으로 이미 베스트셀러라서 유명했는데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에서도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처음에 이제 개봉이 됐을 당시 지금 뭐 100만 부가 넘게 팔렸으니까요. 예. 지금 중국, 일본의 사회적 문제와 사실 좀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82년이라고 한다면 여성들이 억압을 많이 받았던 시기. 자, 지금 일본에서는 그 시기가 뭐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일본 자체가 사실 남녀에 대한 차별이 상당히 심한 나라고.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여성에 대한 인권 신장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는 하지만 계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직도 폐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책이 상당히 많이 팔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영화로 개봉한 것도 아니고 뭐 일부에서는 뭐 책 내용을 읽고 나서 그 책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영화는 사실 책과 내용이 또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영화가 개봉한 다음에 어떤 뭐 별점을 주든지 평가를 하든지 할 수 있는데 이 막 악성 댓글 테러 같은 것들이 막 인터넷에서 벌어진다고 그래서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본다면 정보 학습에 대한 몰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의 정보에 본인이 요구하는 상황만 몰입을 하는 겁니다. 자, 다양한 정보를 보려고 하지 않고 예. 본인이 선택한 정보만 보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를 찾아서 움직입니다. 네. 자, 다양한 정보를 보면 상당히 좋은데 예. 인식하기도 상당히 편할 텐데 그러지 못하다는 게 문제고요. 예. 그 몰입에 전문가가 조금 더 첨가를 해준다면 예. 이 사고와 정보는 명확한 각인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에 서로 협의를 하고 토론을 해서 뭔가를 풀어내려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고 예. 본인의 정보로만 몰입이 되기 때문에 나와 다른 편, 그러니까 편가르기를 하는 이 자체가 양극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게 예. 사실 비단 한국만 일어나는 것들은 아니고요. 예. 세계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양극화 현상 중에 정보 몰입에 관계된 양극화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이 82년생 김지영과 관련된 책 사진을 이제 몇몇 여자 연예인들이 SNS에 올렸는데 그걸 또 엄청 비난하고 좀 굉장히 논란이 크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예. 그런 어떤 그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모든 현상을 좀 판단하려는 그런 인식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제 그 책이 지금 상황에서 출판계에서 100만 부가 팔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수치고 이거는 어떤 전문가들도 이건 어떤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기대치를 넘어서는 그런 숫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무리 인기 있는 작가들도 10,000부 팔기가 힘든 이 시장에서 예.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시대적인 요구가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그거는 뭐 불매 운동이나 아니면 댓글 테러 뭐 이런 것들로 해결될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영화도 마찬가지로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제 개봉 이틀을 남겨놓고 예매율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화제성과 관심도 면에 있어서 이제 초반에 흥행을 할 것으로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 것들을 좀 막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네. 이제 최근에 그 최진리 씨, 설리 씨가 세상을 떠난 것을 두고 이제 이거와 좀 연관시켜서 바라볼 수도 있다. 이제 그게 어떤 맥락이냐면 남성들이 좀 기대했던 뭐 수능적인 모습이랄까요? 이거는 이제 저의 어떤 표현이 아니고 그런 모습을 바라는 남성들이 뭔가 도전적이고 할 말을 하는 여성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제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가 과연 이거 바라볼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인데요. 보통 이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맥락으로 짚어볼 수도 있고 예. 자 이게 사실 정보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들이 뭐냐면 예. 페미니즘에 관계된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행동을 지금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 이제 설리 씨가 그렇게 했었었고 예. 그 부분을 끄집어내서 악플을 계속 달면서 예. 문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네. 그것도 일부의 어떤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한 악플러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예. 제가 볼 땐 그 부분들도 있지만 개인에 대한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 심리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도 분명히 포함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몰아간다면 똑같습니다. 지금 페미니즘의 선택을 어떻게 악플로에 의해서 받은 설리 씨에 대해서 그렇다. 페미니즘은 이후로 그랬다라고 한다면 예. 그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되는 부분들은 맞고요. 그리고 악플러라고 해서 예. 이 뭐 어떤 스스로에 대해서 뭐 악플을 달면서 어떤 뭐 여러 가지 의미로서 쾌감을 뭐 찾는다 뭐 여러 가지 의미들도 담고 있는 악플러들이 있지만 예.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상당히 한국 정서가 상당히 지적 수준의 정서가 지금 공감대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좋은 댓글도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영화 82년생 김지영 곧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보려는 분들에게 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보려는 분들은 보셔야죠. 네. 네. 일단은 다른 어떤 논란이나 논쟁, 뭐 또 다른 댓글이나 뭐 별점 같은 거 남이 매긴 거 보시지 마시고 저는 이제 뭐 긍정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객관적으로 본인이 보고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김동철 박사께서도 한마디 해주세요. 다양한 영화, 다양한 정보, 뭐 홍수처럼 밀려오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예. 전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사실 봤으면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양한 정보를 보면서 예. 다양한 사고가 확장이 된다면 더 다양한 문화 예술적인 부분들이 또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분의 한마디를 들었고요. 이슈큐브에서 전문가의 한마디로 마무리하는 한 줄 참견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윤성원 평론가께 한 줄 참견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논쟁을 보면 시대가 보인다, 뭐 이렇게 읽힌다, 이제 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영화 한 편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인 논쟁이나 이슈들을 보면 참 평론가로서 어깨가 많이 무거운데 또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명의 어떤 서민으로서 예. 시대 정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어떤 이 두 작품, 우리가 말씀드린 두 작품에 대해서 일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은 사실 뭐 그게 450만 명이 봤든 100만 부가 팔렸든 뭐 예. 예매율 1위든 간에 상관없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고 찬성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공론화되고 나오는 것은 정말 자연스럽고 건강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다만 이제 너무 이 시대를 분열된 것으로 보지는 않게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네. 논란의 중심에서 시대를 읽다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윤성원 영화평론가, 김동철 심리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